예, 안녕하십니까. 자, 8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 민간의 존엄성. 자, 초보자들은 빨리 문제 푸세요. 강의 듣고 그 해당 오늘 공부한 거 분량 가서 오후 저녁 시간에 문제 푸시고 한 5번 푸세요. 5번. 오늘 공부한 분량을 5번 정도 풀면 된다. 5번. 아무 생각 없이. 공부를 잘하려면 생각이 별로 없어야 하면 돼.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돼요. 이번 강의는 그 상대적으로 족보 강의 중에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이에요. 원래 뭐 족보 강의는 최종 마무리 강의여가지고 자세히 안 하는데 이번 강의는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자세히 진행할 예정이니까 강의 잘 들으시고 꼭 문제 푸시고 꼭 문제 푸셔야 돼요. 자, 89페이지 제1위법에서 인간의 존엄가치. 자, 인간의 존엄성은 독일 헌법에 들어온 거예요. 5차 개정법이죠. 5차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칸트로부터 출발하죠. 사상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인간의 존엄성이 들어오는 거죠. 왜? 히틀러에 의해서 나치에서 인간이 수단화됐죠. 전쟁 목적을 위한 수단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성으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49년 독일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들어오죠. 우리나라는 몇 차에 들어와요? 5차. 5차 때 처음 들어오죠. 몇 년도 헌법이죠? 1962년 헌법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권리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소를 제기한다. 물론 행정법 보면 우리가 이제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제 주관적 소송만 얘기할게요.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다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적 소송인데, 이 주관적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죠?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우리들이 개개인이 갖죠? 개인이 가지는 권리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 가치가 주관적 권리냐? 아니다. 원리다, 원리. 인간의 존엄 가치는 국가 권력이 준수할 원리다. 법치주의처럼 법치주의, 사회국가 원리, 삼일정신 이런 것처럼 원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 제기할 수 없다. 라는 견해랑 아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는 개인의 권리기도 하다. 주관적 권리기도 하다. 따라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견해가 대립한 겁니다. 학설 대립에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시험은 뭐다? 판례가 어떤 입장이냐죠. 학설 대립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적으로 판례는 어떤 입장이냐. 인간의 존엄 가치를 뭐로 봐요?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다. 개개인이 가지는 권리다. 개개인. 여러분도 갖고 나도 갖고. 개인이 하는 권리죠? 그러면 내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당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게 내 볼펜이 내 권리죠? 그럼 이거 너 훔쳐가면 돌려달라. 안 돌려주면 뭐 소를 제기하면 된단 말이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이 이것을 강제 입행해 주든지 이러면 되는 거죠. 하여간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돼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되어야만 소를 제기할 수 있죠. 만약에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라면 그 침해를 주장을 못하는 거야. 내 게 아닌데 내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잖아. 내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사회국가 권리가 내 거야 아니? 아니지, 그렇지? 국민유권이 여러분 거에 개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국가 권리, 법치주의, 삼일정신 이런 정신을 침해당했다고 소를 제기할 수 없단 말이죠. 왜? 개인이 가지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가 개인이 가지는 이런 권리냐의 문제가 독일에서부터 논의가 됐는데 결론만 알면 된다, 여러분들은. 뭐기도 하다? 개인이 가지는 구체적 내용을 가지는 권리다. 그래서 침해당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헌법재판소 판례의 결론이죠. 인간의 존엄 가치와 평등의 차이점 기억하시고 인간의 존엄 가치는 왜죠, 왜? 그 다음에 평등은 어떻게 해줘? 차이점 기억하시고 인간의 존엄 가치는 왜 기본권이 보호돼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죠. 인간의 존엄을 위해서. 우리가 왜 신체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느냐? 왜 양심의 자유,
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느냐? 그래, 인간답게 살 수 있단 말이지. 인간의 존엄성이 확보되려면, 확보되려면 신체의 자유도 있어야 되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 왜죠? 왜? 그래서 이념적 출발점. 뭐는 인간의 존엄 가치는. 근데 평등권은 어떻게 죠? 방법. 기본권은 어떻게 국가가 실현해야 할 것이냐? 평등하게. 기본권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국가가 평등하게. 그걸 방법적 기초라고 하죠. 방법적 기초.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 가치는 뭐다?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이념적 출발점이라면 평등권은 기본권 실현 관련해서 방법적 기초를 국가한테 제공해 준다. 방법적 기초라고 하죠. 이거를 주체 외국인은 인간이죠. 인간. 그죠? 법인은 인간이 아니죠. 법인은 인간이라고 하지 않죠. 삼성전자는 인간이 아니다. 따라 삼성전자는 존엄성이 없죠. 존엄하지는 않죠. 존엄성이 없다. 그렇죠. 응? 그런데 2번이 문제죠. 1번에서 법인 X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번은 0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신기한 일이죠. 인간의 존엄 가치로부터 또는 행복 주권으로부터 인격권이 도출돼요. 근데 법인이 이것의 주체가 안 돼. 인간의 존엄 가치에. 법인이 인간의 존엄 가치 주체가 안 돼. 법인?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이견이 없는 통설이란 말이죠. 법인은 인간의 존엄 가치 주체가 안 된다. 확실하죠.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 도출된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이죠. 학자들이 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게 갑자기 왜 이럴까? 판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교수들도 많죠. 그래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출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논리적인 어떤 연결성이 잘 확보가 안 돼.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출제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인격권의 주체성을 인정하느냐? 그렇다.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하느냐? 그렇다.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을 인정해요? 그렇다. 근데 인간의 존엄 가치는 행사할 능력을 전제로 하느냐? 행사할 능력. 예를 들면 이게 정신병자야. 그 인간의 존엄성을 행사할 능력이 없어 보여. 3살짜리야. 인간의 존엄 가치를 행사할 능력이 없어 보여. 그래도 존엄한 거냐? 그렇다. 그래서 뭐 정신병자라고 해서 뭐를 어디 수용소에 가둬 놓고 말이죠. 가스실에 가둬 놓고 죽인다든지.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행사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뭐가? 인간의 존엄 가치. 인간의 존엄 가치 주체가 되느냐? 너도 인간이냐? 너도 존엄성이 있느냐에 있어서 행사할 능력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 가치 주체가 된다. 행사할 능력이 없어도 인간의 존엄 가치 주체가 된다. 그래서 행사할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죽은 사람 존엄성이 사라진다. 시체죠. 그래서 시체가 존엄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래서 존엄성이 없어지죠. 다만 뭐가 문제느냐? 살아있을 때 유언은 보장돼야 한다. 존중돼야 한다. 그 다음에 시체도 살아있을 때의 동의를 받아야 돼. 만약 이것을 의학 용도로 이 시체를 사용한다. 의학 용도로 이때 시체로 사용한다. 또는 장기를 기증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 동의가 필요하죠? 살아있을 당시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유언이나 시체 해부에 있어서는 살아있을 당시 그 사람의 의사가 존중돼야죠. 존중돼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판례를 보면은 무연고 시신이요? 무연고. 연고가 없단 말이죠. 무연고 시신은 의학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무연고 시신이야? 시체가 있는데 연고자가 안 나타나? 그때는 시체 해부 용도, 의학 용도죠. 의학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겠어요. 근데 이거 유언이 나온 거예요. 왜? 예? 무용고 시신이라도 의학 용도라든지 시체 해부용으로 사용할 때는 살아있을 때 당사자의 의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당사자의 동의 없단 말이죠.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이 무용고 시신을 의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다.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 살아있을 당시 내가 결정할 문제지.
그럼 국가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학용도 과학 발전에 사용하게 할 것이냐는 나의 의사 결정에 따라 좌우돼야 할 문제지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결정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존엄성은 뭐예요? 국가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수단화시키지 마라. 인간을 수단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뭐 의학 발전, 국가 발전, 이런 목표를 위해서 인간을 수단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뭐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겠죠. 시신을 의학 발전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없진 않겠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국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무용고의 시신이라는 이유만 가지고 이를 과학 용도, 의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면 자기결정권 침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 가치를 제한할 수 있느냐,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인간의 존엄 가치는 국가가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래같이 안 된다 그렇죠. 동의하면 제한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국가 긴급권으로 제한할 수도 있느냐? 그것도 안 된다. 포기할 수도 없다.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자체는 그렇지만 이번 인간의 존엄 가치 그 자체가 아닌 이거는 그것도 도출된 개별적 권리들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1번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존엄 가치와 관련해서 헌법 위반으로 본 판례들 1번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관리 행위죠. 유치장에서 이제 차폐 시설이 없었어요. 차폐 시설, 가리는 시설, 차폐 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이죠. 차폐 시설이 없는 유치장 내 화장실 설치 관리 행위는 인격권 침해다. 왜 그러느냐? 왜 유치장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느냐? 도주 방지, 자살 방지 차원에서 유치장 내 화장실을 설치해서 차폐 시설을 안 했던 거예요. 경찰이 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경찰이 자살을 방지하려면 보고 있어야지 자살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화장실을 딱 차폐 시설을 설치를 안 하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가 또 여성이었죠. 여성이 지금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차폐 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가리는 시설이. 시체 말로 문짝이 제대로 없는 거죠. 우리가 이건 화장실 문짝이 있죠? 그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여성의 인격권 침해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치를 읽어보시고, 이건 두 번째는 그렇죠. 신체 과잉 수색 행위. 이 과잉이라는 단어 때문에 일단 위헌이죠, 뭐죠.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러면 신체를 수색하는데, 예를 들면 조폭이다. 그럼 뭐 칼을 숨겨놓을 수도 있고 말이야. 마약을 숨길 수도 있으니까 신체를 수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한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경찰이 일일이 신고받아가지고 말이야. 지금 마약 사범들이 있다. 그럼 출동해서 어떻게 해야 돼? 신체를 수색해서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과잉이죠. 지나치다는 거죠. 과잉 수색행위죠. 그냥 수색행위가 아니라 신체 과잉이죠. 이 사건에서는 시민단체 여성이었는데 시민단체 선거운동 과정에서 시민단체 여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그때 신체를 수색했는데 지나치다고 봤습니다. 왜? 뭐 시민단체 여성이 뭐 그 당시에 뭐 칼을 가지고 무슨 선거운동을 지켜봤던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신체를 수색할 리가 별로 없었겠죠. 그래서 위헌이었습니다. 근데 더 심한 방법의 신체 수색은 허용된다고 또 본 판례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알 수 있죠. 90페이지 가시면 치매 부정 판례에서 2번 이게 마약류 사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약류. 정밀 신체 검사와 수용자를 교정실을 수용할 당시에 항문 부위 신체 검사. 이게 마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약류 사범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테일하게 신체를 수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 시민단체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낙선 대상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낙선 운동이 있었어요.
낙성 대상자들에 대해서 낙선운동하는 과정이었죠. 이 과정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뭐 칼이나 마약을 가지고 뭐죠 이런 낙선운동을 했던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수색하는 게 좀 지나쳤다고 본 거였죠. 근데 마약류 사범은 신체를 수색한 게 지나치지 않다. 항문까지 찾아보는 것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응? 근데 이거 위헌이었던 89페이지 판례는 뭐 항문을 뭐 보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간단한 방법이었단 말이죠. 옷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3번 해라. 뭐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것도 동성애 그 경찰관 앞에서 예를 들면 여성이었다면 여성 경찰관 앞에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때면 어떻게 보면 뭐 심각한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 뭐 항문보다 훨씬 더 덜 심각하지. 앉았다 일어났다 3번 하는 게 뭐 그다지 뭐 그렇진 않죠. 근데도 이게 위헌이었다는 거였죠. 왜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약 사범을 잡았다.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낙선 운동하는 시민단체 사람을 잡았다. 이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오히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거죠. 마약류 사범은 항문까지 보는 거 적합하지만 뭐 시민단체 사람이 마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칼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체를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본 거예요. 지나치다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야. 별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지나칠 수 있고 아주 심각한 것 같은데 지나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상황에서의 목적과 관련이 있겠죠. 그 상황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 1년 이상 개구. 개구는 묶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수갑이라든지, 뭐 포승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구라고 하는데 1년 이상이면 좀 지나치죠. 상시적으로죠. 물론 이 사건계를 읽어보면 이놈도 무지 흉악한 놈이에요. 들어보면 그렇죠. 교도소 안에서 막 난동 피우고 막 다른 수감자들 뭐 이상한 거로 찌르고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아주 흉악한 놈이었다. 그건 맞아요. 근데 1년 이상 수갑을 채운 건 지나치다 봤어요. 밥을 먹을 때도 잠잘 때도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수갑을 채웠는데 이게 지나치다 봤어요. 자, 5번 위안부 피해자 사건이 있었고 원폭 피해자 사건이 있었죠. 위안부 피해자,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에 해부하지 아니한 부작위. 여러분 뭐 요새 문제가 됐지만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과 한국 국민들, 한국 국가의 관계에서 배상 문제는 이거로 종료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3조에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만 이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이제 선정해서 조정위원회를 둬가지고 중재위원회를 둬가지고 이게 중재를 해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클리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해서 서로 분쟁이 있으면 중재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중재 요청을 하지 않은 거지. 위안부 할머니들은 여기에 대해서 중재 요청 해달라라고 요청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중재 요청을 하지 아니했죠. 부작위죠. 원폭 피해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작위했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했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가치라든지 배상청권 침해라 봤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가치 위반된다라고 봤습니다. 옛날에 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좀 소극적이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재 요청도 잘 안 하고 뭐 외교 관계를 더 우선한다 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꾸 소극적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청구됐는데 인용됐죠. 인용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 등을 해줘야 되죠. 6번 사과라는 단어 나왔죠. 사과문. 사과 사죄를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다. 너 이름으로 사과해라. 사죄해라. 이런 광고 사건이 3가지가 있었는데 헌재 판례상 다 위헌이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또는 법인에 대해서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라고 나왔습니다. 법인의 이거 6번 이번 서울시 시험에서 이게 양심의 자유 침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X란 말이죠. 그럼 사과가 양심의 자유 침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
이 판례가 사실은 사과 판례가 민법 판례가 있고 방송법 판례가 있고 선거법 판례가 있어요. 민법에서는 이제 손해배상 조항이죠. 그래서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과 더불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명예를 구제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게 법원에서는 법원이 이제 그래서 너네 사죄해라. 사죄광고 내라. 사죄광고 내라라고 판결하는 거죠. 네, 사죄광고를 내라라고 판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방송법에서는 이거 시청자 사과문 게재, 불공정한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 시청자에게 사과문 게재해라. 선거법에서도 이제 선거 관련된 기사가 이제 불공정해. 그러면 사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양심의 자의 침해다. 이게 X로 나왔어. 이번에 서울시에서요. 서울시 시험에서 2월달 시험에서 X로 나왔죠. 좀 심각하죠. 인격권 침해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법인의 인격권 침해입니다. 기억하시고. (137페이지) 보시면 137페이지 이제 사죄 광고가 나오죠. 이 판례인데 137페이지 사죄 광고 134 사죄 광고 보면은 법원의 사죄 광고 명령이죠. 자, 언론사 너희들 보도를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사죄 광고를 명령할 수 있다. 2번 자발적 사죄 광고는 허용되지만 3번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법인의 양심의 자의 침해라기보다는 법인 대표의 양심의 자의 침해로 봐야 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법인과 자연의 인격권은 당연히 침해로. 그럼 여기서 법인의 양심의 자의 침해는 아니고 법인 대표의 양심의 자의 침해다라고 했죠. 대표자. 그래서 이게 법인의 양심의 자의 침해냐? 그건 아니죠. 법인 대표자의 양심의 자의 침해죠. 이 판례에서 이렇게 나눠서 말했단 말이죠. 양심의 자유는 법인 대표자, 인격권은 법인과 자연인 모두 다 인격권 침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양심의 자유 침해를 안 하고 그냥 인격권 침해라고 한다. 인격권 침해라고 한다. 인격권 침해라고 하죠. 인격권 침해란 말이죠. 기억해 두시고. 왜 그러냐면 자, 시험에 안 나올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 양심은 일단은 이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법인은 양심의 자의 주체가 안 된다는 게 분명해요. 법인은 양심의 자의 주체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양심의 자의 침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법인이 양심의 자의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의 양심의 자의 침해가 있을 수가 없어. 근데 법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격권의 주체가 된다고 그랬죠? 89페이지 주체에서 2번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 인정됐죠? 그래서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 응? 법인의 인격권 침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언론사가 황란계에 대해서 김철수가 황란계에 대해서 이런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어요. 민법의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명예훼손을 통한 손해배상 조항의 경우는 꼭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김철수가 예를 들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댓글에 또는 황란기를 비판하는 욕을 했는데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사죄 광고를 명하는 것은 김철수의 양심의 자의 침해다. 그렇죠? 김철수의 양심의 자의 침해다. 김철수의 인격권 침해다.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언론사의 경우는 양심의 자의 침해가 아니야. 예, 양심의 주체가 안 되니까. 그럼 언론사의 뭐의 침해? 인격권 침해란 말이야.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다. 예? 언론사의 인격권 침해다.
언론사의 양심의 침해는 될 수 없다. 왜?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양심의 자유 주체가 안 돼요. 양심의 자유는 사람의 권리야. 인간의 권리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과 단체의 권리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언론사의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고 오로지 인격권 침해만 돼. 근데 김철수가 했다라면 양심의 자유 침해, 인격권 침해가 되죠. 근데 이것들은 왜 양심의 자유를 얘기를 안 하느냐, 여기서는. 이 방송사야. 방송사야. 방송사. 방송사는 이제 자연인이 아니야. 법인과 단체, 법인들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선거법에서도 언론사들이 문제란 말이죠. 개인들의 이제 문제가 아니라 방송했을 때, 언론사가 기사화 시켰을 때의 문제라서 이건 다 법인이 전제된 판례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인격권 침해인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거죠. 침해로하고 양심의 자유 침해로는 아예 안 다뤄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개인 간의 문제 되는 거예요, 민법. 민법이라는 것은 꼭 언론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꼭 언론사만 나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 요새는 학생들도 뭐 선생님 요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인터넷 댓글을 올렸다. 그러면 그것도 명예를 훼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언론사만 그런 게 아니라 김철수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근데 김철수는 양심의 자유 주체가 돼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양심의 자유 주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명하는 판례는 김철수의 양심의 자유, 인격권 침해야. 언론사는 인격권만 침해야.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응?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법인을 전제로 한 거란 말이죠. 방송법과 선거법은 다 방송사와 언론사를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 문제가 아닌 거야. 인격권 침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오기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해서 틀긴 했어요. 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방송법상 시청자 사과 명령을 하는 방통위가 사과 명령을 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은 방송법 조항은 뭐다? 인격권 침해다. 그렇죠.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인격권 침해다. 인격권 침해다라는 겁니다.